재직자 특별전형, 이제 경쟁률을 알아봤어요. 그렇다면 선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문계 고등학교는 뭐 내신이나 수능으로 가죠. 근데 우리 재직자 전형은 선발 기준이 일단 수능을 안 봅니다. 가장 많이 보는 거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그리고 면접이에요. 면접과 고등학교 학생부 이 두 가지를 보고 여러분들을 선발을 합니다. 근데 어떤 학교는 100% 내신만 학생부만 보는 학교가 있고요. 어떤 학교는 면접만, 또 어떤 학교는 내신과 면접을 비율을 두죠. 6대4, 5대5, 7대3. 학교별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고등학교 1학년에 재직자를 노리고 있는 학생이라면 1, 2학년 학생이라면 면접 그 내신 관리, 학생부 관리를 지금부터 철저하게 해놓으셔야지만 나중에 경쟁률에서 밀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어차피 특성화 학생들끼리만 경쟁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어른들도 몇 분 계시고 마이스터고 학생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특성화 졸업한 학생들이 더 많으니까 이 학생들끼리 경쟁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내신 관리 잘 해놓으시면 뭐 크게 어려움 없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일반고 학생들이랑 공부하면 비교되지 않을까요? 재직자 특별전형은요 일반고 학생들이랑 공부를 안 해요. 재직자 전형 지원할 학생들끼리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물론 학교마다 다를 수도 있긴 할 거예요. 학교마다 자율성을 줬기 때문에 모집하는 데 있어서. 근데 재직자 전형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정보를 수집한 바로는 재직자 전형 지원한 학생들끼리만 공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문계들에 비해서 뭐 우리가 좀 뒤처지지 않을까요? 그런 고민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해드리고 싶고요. 학과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학과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한 학교마다 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재직자 전형 열린 과는 많지가 않아요. 아직까지는. 자, 이 학과 선택은요. 고등학교 때 기계과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무조건 내가 고등학교에 기계과이기 때문에 재직자 전형도 무조건 기계과로만 가야 되냐? 아니라는 거. 학교마다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학교별로 다 자율성을 줬대요. 제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전화해서 문의를 드렸는데 학교마다 뽑을 수 있는 자율성을 줬기 때문에 학교별로 다를 수 있으니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취업을 하고 3년 경력을 쌓은 후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과가 있는 학교에 전화를 하세요. 전화를 하셔서 나 고등학교 때 기계과고 지금 기계 관련된 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3년 경력이 돼서 지금 그 학교에 경영학과가 있던데 경영학과로도 재직자를 넣을 수 있나요? 물어봤을 때 된다 그러면 가면 되고 안 된다 그러면 거기 말고 다른 학교를 또 알아봐야 되겠죠. 즉 중요한 건 뭐냐? 재직자 전형으로 대학교를 갈 때 여러분들 학교를 먼저 정하는 게 아니고요. 학과를 먼저 정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 과가 있는 학교에 전화를 해서 내가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보셔야 된다는 거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직자 전형 입학 후 회사를 그만두거나 해고당할 경우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그 서울 상위권 10개 대학교에 드디어 내가 입학을 했어요. 경력 3년 쌓고 드디어 입학을 했는데 2달 만에 회사를 잘렸네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그럴 경우에 우리는 이미 학교를 입학을 했고 우리 야간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재직자니까 야간으로 당연히 가야겠죠. 야간으로 다니고 있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대학도 그만둬야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대학도 그만둬야 됩니다. 그런데 대학교에서 회사를 구할 수 있는 기간을 줘요. 우리는 그 기간 동안에 다시 회사를 구하면 다시 대학교도 다닐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두세요. 대학교를 다니다가 회사를 그만둘 경우 어디를 찾아가야 되냐? 대학교 입학처가 있어요. 입학처에 찾아가셔서 말씀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회사 그만두고 딱 가만히 이러고 있으면요.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몰라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입학처에 찾아가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경쟁률이 높아지지 않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내신 관리, 출결 관리, 자격증 관리만 철저히 한다면 뭐 경쟁률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별 걱정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회사가 재직자 전형을 보내줄까? 여러분 경력 3년 쌓았어요. 그리고 이제 회사에 얘기를 하죠. 제가 재직자 전형으로 대학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수업이 7시에 시작하기 때문에 6시에 칼퇴근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회사에서 과연 보내줄 것인가? 회사마다 달라요. 회사마다 다른데 굉장히 여기서 여러분들은 좀 지혜를 발휘하셔야 됩니다. 어떤 회사는요.
일손이 부족해요. 그래서 6시에 칼퇴근을 하거나 1시간 일찍 퇴근을 해서 대학을 가야 된다? 이 말을 들었을 때 회사 담당자나 여러분 팀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실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은 이 원서를 접수하기 전에 인사 담당자 혹은 여러분 상사님과 상의를 충분히 한 후에 저 재직자 갈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좀 지금 일해보니까 이런 부분이 저한테 부족한 것 같아서 이걸 채우기 위해 재직자 전형을 가야 됩니다. 근데 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 대학이 7시에 시작해서 수업이 10시에 끝납니다. 그러려면 제가 학교는 1시간 정도 거리기 때문에 6시에 일찍 나가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먼저 상의를 하신 후에 결정을 하셔야 돼요. 이미 다 합격해놨는데 회사에서 못 가게 하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에서 재직자 전형을 보내줄까? 상사와 미리 정말 지혜롭게 여러분의 의견을 이야기하면서 결정해야 된다는 거. 물론 어떤 회사는 이런 회사도 있더라고요. 얘 재직자 전형 오케이 가. 가면 좋지. 네가 가면 더 지식을 배우고 우리 회사에서 더 잘 사용할 수 있으니까 가. 그럼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얘 기껏 대학교 공부 시켜놓고 보내줬는데 얘 나중에 대학교 졸업하고 다른 회사로 이직하면 어떡해요? 그때 그 기업 사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도 나는 만족한다고. 왜? 내가 이 학생이 대학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고 그 시간을 제공해줬고 그리고 이 친구가 나중에 다른 회사에 이직을 한다? 그럼 나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이바지를 한 거니까 난 그것만으로 굉장히 만족한다라고 말씀하신 인사 담당자 혹은 사장님들이 진짜로 계세요. 모든 회사가 재직자를 다 보내줄 수 있지는 않을 거예요. 모든 회사가.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지혜를 발휘하셔야 된다는 거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등록금은 다 똑같아요. 등록금은 일반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가는 대학 등록금이랑 재직자 등록금이랑 똑같아요. 물론 어떤 회사는 일부 지원해 주는 곳도 있고 전액 지원해 주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다 그렇진 않지만. 그리고 요즘 등록금은 여러분들 별로 고민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게 국가장학금이라는 게 있죠. 요즘 못 받으면 바보라고 하는 국가장학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국가장학금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이 등록금을 충당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 3년 뒤에 어차피 대학교를 가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 돈을 많이 모아놓겠죠. 대학교 등록금을 위해서. 그 모아놓은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학자금 대출 대신에 그 돈을 활용을 하면 등록금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야간으로 공부하는 게 힘들지 않을까요? 힘들죠. 당연히 힘들죠. 야간으로 대학교를 들어가면 공부하면. 봐봐요. 6시에 퇴근을 했어요. 회사가 허락을 해줘서. 그래서 7시에 학교를 갔네. 10시에 회사 학교가 끝나. 집에 가니까 12시야. 12시에 씻고 뭐 하다 보니까 1시 반이에요. 잠을 자고 일어나야 되는데 6시간만 자고 일어나야 돼. 그리고 학교에 일어나서 회사를 가요. 일을 해요. 또 6시에 끝나요. 7시에 대학을 가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재직자 전형 좋아요. 하지만 선생님 너무 피곤해요. 이거 졸업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저는 이런 친구들에게 이 2가지 사례를 들어주죠. 첫 번째, 이게 1번 사례입니다. 취업을 했어요. 내가 원하는 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발생됐네. 그래서 이걸 채우기 위해서 3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재직자 전형으로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대학교에 들어갔더니 마냥 좋을 줄만 알았는데 6시에 퇴근해서 7시에 대학을 가고 10시에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갔더니 막 새벽이고 이 패턴이 계속 일주일에 3-4번 반복이 돼요. 당연히 피곤하겠죠. 피곤합니다. 이게 1번입니다. 2번. 아무것도 확정이 안 됐어요. 그냥 무조건 스펙만 쌓아요. 이력서 늡니다. 계속 떨어져요. 그리고 계속 스펙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력서 또 늡니다. 스펙 쌓고 늡니다.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공부하는 거 2번. 자, 1번, 2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떤 게 더 마음이 편하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2번이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 1번일걸요? 왜? 어차피 결론은 취업인데요. 내가 원하는 곳에 취업을 했어요. 여기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대학을 가는 거예요. 배움의 기쁨이 오히려 있지 않을까요? 항상 상대적인 거예요. 얘에 비하면 내가 행복한 거예요. 얘에 비하면 내가 행복한 거고 불행한 거예요. 이 2가지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재직자를 가져?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필요에 의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으로 대학교에 다니시면 여러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로써 재직자 특별전형에 대한 설명도 모두 마무리 지었습니다. 역시 굉장히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더 디테일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지만 안타까워요. 우리 학교에서 만나면 되니까요. 대신에
자, 재직자전형에 대한 오늘 모든 설명은 끝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재직자 특별전형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라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혜택 중에 하나입니다. 이 혜택 여러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고졸 취업 나쁘지 않아요. 대졸 취업도 좋지만 고졸 취업도 나쁘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